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이 식구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믿는데, 경매를 내가 하면은 바로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에? 경매를 하면은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경매를 한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에? 경매를 한다고. 경매를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 한번 보시자고요.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경매 절차라고 있을 거예요. 네? 자, 1.1은 뭐냐? 1월 1일 날 경매 신청을 넣었어. 판사의 판결문을 받아서는 어떤, 또는 임의 경매는 어떤, 네? 1월 1일 날 경매 신청을 했어.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면은 1월 5일, 3, 4일 정도, 1월 5일 정도에 판사가, 아, 이거는 정당하게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예? 그걸 경매 개시 결정이라 그래. 며칠 걸린다? 3, 4일, 5일 안에는 떨어져요. 예?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에 경매가 이 개시가 됐다는 거를 등기부등본에다가 올려줘야 돼. 이 경매 계장은.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매를 하는 게 등기에 안 올라왔으면 이게 경매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경매, 그거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그 즉시 올려야 돼. 경매 개시 결정을 기입 등기한다 그래. 등기부등본에다 올린다 이거야. 1월 5일 날 판사가 결정 내리면 1월 7일이면 올라가요. 이틀이면. 바로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이거 안 올리면 계장 아주 그냥 뭐가지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경매 개시를 이제 이 등기까지 하고 나면은 계장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이 물건이 경매 개시가 시작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다들 신고해라 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전부 다 편지를 보내야 돼. 안내장을. 자, 경매 개시를 됐다는 거를 이 물건 또는 그 채무자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줘야 돼. 그래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배당 신청을 해라. 내가 얼마 받을 거 있다 하는 거를 신고를 해라 법원에.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 그래. 배당 요구 종기일. 이때까지 배당 받을 거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신고해라 하는 거야.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얼마 걸려요 보면은 두 달 줘요 시간을. 아시겠어요? 네? 경매 개시 결정 이제 경매 들어갔습니다 하는 통보 안내장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안내장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 매달 며칠까지 배당 신청을 다 해라 하는 배당 요구 기일 종기일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건 다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는 사람들이 또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경매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밀리는 게 건강보험료야. 건강보험료하고 세금. 그래서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다 나가요. 공문이. 네? 경매 사무소에서 다 나간다고 경매법원에서. 네? 건강보험공단하고 세무서는 아주 그냥 다 나가 무조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판사가 명령을 내려야지. 이게 다 되고 나면은 집달리를 불러 판사가. 집달리 불러서 너 이 집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누가 살고 있나. 그래서 그걸 현황조사라 그래. 현황조사. 현황조사 하는데 그게 또 한 달 걸려요. 한 달.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야. 2번을 가요. 2번. 또 없어. 한 번 더 가. 3번까지 가요. 3번. 그래서 3번까지 가도 없으면은 그걸 뭐라 그런다? 폐문부재로 나와. 폐문부재. 사람이 안 살고 있다. 폐문부재. 그 대신에 경매에서 중요한 건 뭐야? 주민등록 정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폐문부재다 하면 동사무소 가서 등기 전입대에서 띄어가지고 와요. 그걸 띄어다가 경매계장한테 제출해. 네? 집달리들이 그래서 직접 나가서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계장은 또 뭐하냐? 집달리 내보내고 또 이 집을 경매 넣을 거면 얼마부터 시작할 거냐 해가지고 감정을 해. 감정을 해야지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저런 게 끝나고 조사하는데 5, 6개월이 걸려. 왜? 송달이 또 뭐 갔는데 뭐 돈 편지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또 재차 보내고 배당 요구한 것도 받아들이고 뭐 다 정리하고 뭐 이럭저럭 가는 게 6개월이란 말이에요. 6개월. 경매 신청하고 나서부터 6개월이 걸려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는 게 언제냐? 최소 6개월은 지나야지 이제 매각 일자가 나오는 거야. 언제 며칠 날 경매한다. 그것도 신문에다 반드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15일 전에. 경매 개시 15일 전에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공고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매각을 언제 며칠 날 합니다 하고 공고 나오는데 그 시간이 6개월, 최소 6개월 걸리고, 그렇게 해서 신건, 낙찰이 나오면 경매 처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신건이라 그래요. 신건. 한 번도 유찰 안 되고. 신건에 사는 사람이 날아가는 물건이 별로 있나? 별로 안 많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유찰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찰이 되고 해서 낙찰을 받는데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한 8개월 정도 걸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매가 들어가면은 낙찰될 때까지 8개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몇 프로 설정한다? 8개월치 연체이자 감안해가지고 120%를 설정한다 이거야. 은행에서는. 네? 그걸 다 감안해서 은행이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를 오늘 경매를 했어요. 그럼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되면은, 자, 경매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낙찰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저 아파트 몇 등 했다 그랬어요? 2등 했다 그랬잖아요. 네? 자, 1등 낙찰을 가고 근소차로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소한 차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왜 근소한 차로 떨어졌지만 이 물건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 자기는 죽어도 이 집을 사야 돼.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순위 신고제도라는 게 있어. 차순위 신고제도. 이거 외워놔야 돼요. 법원 가서 같이 써먹는 거니까. 자,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 요 앞에 있는 씨가 지난달에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파주에 땅을 하나 샀어. 땅을 샀는데 그 땅 주인도 들어온 거야. 경매. 땅 주인도. 예? 땅 주인이 채무자는 원래 못 들어가요. 딴 사람 동원해서 딴 사람 명의로 이제 들어온 거야. 채무자가. 딴 사람 명의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떨어졌단 말이야. 밀려서. 예? 가격이 밀리니까 떨어지지. 그래서 그 사람이 2등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자기는 꼭 가져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뭘 신고한다? 차순위 신고. 차순위 2등. 자기가 2등 할 걸. 2등, 3등이 문제가 아니야. 금액 차이가 적을 경우에. 예? 금액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차순위 신고라는 걸 받아준다고, 법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도 그날 법원에는 입찰보증금을 못 찾아가요. 그랬다가 낙찰자가 잔금일날 돈을 안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낙찰자들이 돈을 내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물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뭘 신고한다? 차순위 신고한다. 근데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차순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왜? 돈이 묶이니까 한 달 동안 법원에. 예? 법원에 한 달 동안 돈이 묶이니까 차순위 신고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 차순위 신고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예? 우리는 법원에서 경매가 딱 끝나고 나면 반드시 차순위 신고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고. 거기서 또 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네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네? 자, 그래서 낙찰이 되고 나면은 이걸로 경매가 끝난 게 아니야. 내 물건이다 생각하면 오해다 이거야.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일주일 동안 이 경매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사가 일주일 동안 심사를 해. 다시. 그래서 일주일 후에 낙찰 허가 결정이라는 걸 판사가 내려준다고. 낙찰 허가 결정 일주일 후에. 오늘 낙찰 받았으면 오늘부터 일주일 후인 다음 주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오후 2시에. 오후 2시까지 판사가 낙찰 허가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허가 난 거는 아무런 연락이 안 와.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안 오면 허가 난 거야.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불허가는 거야. 왜 불허가 사유는 뭐냐? 안내장, 경매 들어간 데는 안내장 같은 걸 이해관계인한테 제가 다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빠뜨렸대거나. 그 다음에 감정이 실가는 뭐 10억인데 감정을 뭐 한 20억에 왔어. 그것도 공정하지가 않죠. 그런 것도 공정하지가 않으면 판사가 낙찰 불허가를 내린다고. 다시 경매하라고. 낙찰 불허가라는 말은 뭐냐? 경매 다시 해라 이거야.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감정이 너무 비싸게 됐으면 다시 재감정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아시겠죠? 누구 한 사람이 승달을 못 받아서 못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다시 경매 들어간다는 안내장을 다시 보내서 다 완결이 됐을 때 경매를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낙찰 허가. 낙찰 허가 불허가. 불허가 되면은 다시 하는 거고, 허가 받으면 이제 잔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잔금도 임의 경매는 잔금 낼 때까지 취소시킬 수가 있고, 강제 경매는 뭐라 그랬어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날라갔어. 그래서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내렸어. 낙찰 허가 결정까지. 제가 낙찰 허가 일주일 준다 그랬잖아요. 판사가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집 날린 나는 사실은 얘한테 돈 갚을 게 없는데 그렇단 말이야. 갚았더니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갚을 돈이 없다, 억울하다. 그래서 이 경매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어. 허가 떨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일주일 이내. 네? 그걸 뭐라 그런다? 즉시 항고라 그래. 즉시 항고. 네? 즉시 항고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매각 허가가 떨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항고는 해야 된다? 그 경매에 불만이 있으면 며칠 이내 허가 해야 된다?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된다. 법원은 모든 게 일주일 단위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 다 끝나고 나서면은 잔금 납부하는데 낙찰일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는 잔금을 내야 된다. 잔금 낼 때 중요한 거는 꼭 뭘 해야 된다? 소유자가 살면은 꼭 반드시 신청해야 될 게 집 비워라 하는 인도명령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인도명령 신청을 안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도소송을 해야 돼. 명도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금 내면서 동시에 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인도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왜? 명도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 놓쳐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명도소송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잔금 낼 때 중요한 거는 인도명령 신청이 중요하다.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이제 잔금 내고 뭐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할 일은. 이제 낙찰자는 인도명령 신청 받아서 집 이사 내보내면 그만이고, 돈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원에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후에 불러. 그 사람들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잔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러, 돈 받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나? 배당이라 그래요. 배당이 끝나야지만이 경매가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낙찰 받은 사람은 잔금 내면 끝난 거고, 예?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배당을 받아야지만이 끝난 거다 이거예요, 임차인들은.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 돈을 받아야지 나가니까 세입자가 사는 거는 얼마가 걸리겠어. 한 달 받는지 2달 후에 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입자 사는 거는 2달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네? 세입자 명도는. 아시겠죠? 세입자는 돈 받아야지 나가니까. 그래서 세입자 명도는 2달은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어도 경매 낸다 그래서 돈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거야. 돈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최소 경매 집어넣어도 10달에서 1년 간다 이거예요. 돈 받아내는데. 그 다음에 내가 경매로 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낙찰 받았어 오늘. 바로 뭐 다음 달에 돈 나오는 줄 알아. 바로 팔아가지고. 안 그렇단 말이야. 낙찰 받으면은 잔금을 한 달 후에 낸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 달 걸리죠 잔금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잔금 다음에 뭐가 있어? 명도가 있잖아. 명도가 2달 내지 3달이라 그랬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명도가 세입자 살증 2달이란 말이야 기본. 네? 주인사라도 강제 집행을 해도 인도명령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도 2달이고. 그러니까 한 달 여기서 2달. 집 비웠다고 집이 바로 내 돈인가? 계약이 돼야지. 네? 계약은 뭐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2달 만에 될 수도 있고 3달 만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걸 합쳐보면 나한테 내가 예상했던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부터가 6개월을 간다 이거예요. 5, 6개월을 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매 낙찰 받았다고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돈 되는 줄 안단 말이야. 낙찰 받아도 돈이 되는 시점은 5, 6개월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낙찰 받았다고 바로 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